요즘 김정은이가 중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거의 뭐 똥줄이 탔다고 표현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안 하던 짓들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로 7월 26일 날에 김정은이가 회창에 있는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부 지성은 묘라고 합니다. 거기로 방문했습니다. 제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게 회창에 있는 중국군 지원군 묘입니다. 저기 가서 이게 모택동의 아들이죠. 마오안닝 묘에 가서 김정은이가 무릎 꿇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27일이 북한군의 전승절이라고는 하지만은 전승절 전에 그 북한군 지도자가 중국군 지원군 묘를 방문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거기다 가서 헌화하고 무릎까지 꿇었다는 것은 김정은 집권이 해서는 처음인 것 같고, 김정일 시기로 거슬러 가도 김정은이가 회창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산 능원이라고 하는데 저희 가서 참 헌화하고 이런 모습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뭐를 의미하냐면, 야, 김정은이가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구나. 근데 뭐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잘 보이려면 저런 제스처는 필요하죠. 그리고 정치 나름대로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런 거는 해야 됩니다. 우리도 트럼프 완전히 예측 불가의 행동을 하는 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는 일들 욕 많이 먹죠. 그런데 그런 트럼프가 한국에 오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그 잘 보이려고 엄청 비싼 거 해가지고 선물도 정말 훈장, 우리나라 최고 훈장 주고, 그거 받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만은 기분 좋아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아무래도 강대국들을 상대로 외교를 할 때 약소국은 아니죠. 우리가 사실 상당히 국력이 큰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이지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에 보면 정말 우리 나쁘게 위치가 미국하고 우리가 제일 큰 동맹인데 넘버원, 중국이 옆에 있지, 일본이 옆에 있지, 러시아 있지.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력이 엄청나게 크지만은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좋게 말하면 겸손 외교라고 해야 되나, 탁 낮춰야 됩니다, 자세를. 근데 김정은이가 지금 그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마오안닝 묘에 가서 이렇게 딱 제사를 지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오안닝이라고 하면 요게 그 지원군 참전하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저 옆에 결혼도 했어요. 전쟁 1년 전에 류수치라는 이 젊은 여성, 이 유수치라는 여성도 사실 중국의 무슨 열사의 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다 해놓고 살다가 그러다가 저 파병 나와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거는 어쩌면 저는 본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6.25 전쟁이 터지자마자 미국은 무조건 군대 가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자원에서 수많은 사회 지도층 인물들, 특히 장성들의 자식들이 중대장, 대대장으로 일선 병력에서 싸워가지고 장성들의 자식들이 죽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중국 역시도 마오쩌둥이 아들을 참전하는 걸 반대하지 않았죠. 그래서 28살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첫 번째 부인한테서 난 아들인데 왔다가 한 달 만에 회창에서 죽었습니다. 물론 파병할 때 마오쩌둥은 아들이니까 총사령부에 소속돼 가지고, 그래서 러시아에 예전에 45년도 전쟁할 때 러시아군 소속으로도 갔었습니다. 러시아에. 그러다가 팽덕회 러시아 통역원으로 해서 들어왔다가 죽었는데 일설에는 그런 얘기하죠. 계란말이밥을 해 먹다가 소위탄 맞아서
아주 그 새카맣게 타가지고 시체로 발견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숙청된 사람이긴 하지만 박이루라고 해서 예전에 중국 군에서 활동하다가 북한 들어가서 간부 된 사람이 있는데, 김일성 정권은 소련파, 뭐 연안파, 뭐 남로당파, 빨치산파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4개 세력이 합동해가지고 만들어진 세력인데, 박이루는 연안파. 그런데 잘 보이려고 중국 연고가 있으니까 그날에 계란을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미군 정찰기가 회창군에 뭐 중국군 지원군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몽땅 밤에는 딱 숨고 낮에도 숨고 하다 보니까 정찰기가 매 이렇게 흩어 정찰해도 발견을 못했죠. 그래서 그 미군 기들도 쇼 갔다가 어디 갔냐, 저 압록강 철교 폭격하려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골짜기 저 집이 한 2채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쑥 갔다가, 그래서 밑에 있던 사령부는 다 갱도에 들어가 있는데, 아, 쟤네들 가는구나. 야, 근데 한번 와서 둘러봤으니까 위험하니까 나오지 말자 했는데, 그래 역시 또 주석의 아들이라고 말이죠. 이게 또 거들먹거리면서 나와서, 아, 배고픈데 박이루가 갖다 준 계란이 귀하니까 볶음밥을 만들어 먹다가 소해탄이 죽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뭐 중국에서는 아니다, 그때 이건 근거 없는 낭설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오안닝이 죽은 11월 28일에 계란 볶음밥을 한 유명 그 아이돌은 완전히 콩가루가 되게 까이고 있습니다. 왜? 많은 북한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계란 볶음밥은 마오안닝 이렇게 떠올린단 말이죠. 우리가 5.18의 탱크 이런 얘기 못하는 것처럼 11월 28일에 중국에서는 계란볶음밥 이거 못합니다. 모택동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죠. 근데 저렇게 죽은 묘역에 가서 지금 하는데, 마오안닝 소리가 좀 길어졌네요. 아무튼 마오안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이프도 만들어 있었는데 애를 못 낳았어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류수치라는 여성이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2022년에 류수치가 죽었더라고요. 어디 기사에서 비뚝 봤어요. 이렇게 오래 살았다고? 모택동의 며느리가 91세로 2022년에 죽었습니다. 91세, 천수를 누리고 갔죠. 그런데 모택동도 참 대단한 것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었을 때 며느리 나이가 뭐 그렇게 어린 나이 한 20살 되니까 불쌍했던가 봐요. 그래서 며느리를 재혼하라 해가지고 60년대 초반에 중국군 공군사관학교, 우리말하면 공군사관학교 교수인 남자한테 재혼을 보냈습니다. 모택동이. 그래서 거기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살다가 91세에 죽었어요. 우리 같은 북한 같으면 그래도 우리 뭐 김일성의 며느리를 재혼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좀 많이 개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마오안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마오안닝 가서 그 묘에 가서 김정은이가 저렇게 절을 하는 모습 첫 번째로 처음 봤고, 두 번째로 다음 날에 그 7월 27일 기념 공연이라는 걸 했습니다. 노병들 불러놓고, 노병들이라고 하면 이게 기념사진인데, 저는 좀 참 이상하게 북한처럼 평균 수명이 낮은 나라에서 저기 노병이라고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저게 과연 6.25 전쟁 참전자들이 맞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도 지금 73년이고, 그리고 그때 17살이라 해도 남자 나이는 최소 90살이 돼야 되는데, 절대 90살로 보이는 남자는 안 보입니다. 여성 중에는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봤자 17살이니까 뭐 제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생존해 있겠죠. 90살 되겠죠. 도대체 어디서 나온 참전 용사들인지 저는 참 궁금해 죽겠는데, 아무튼 저렇게 참전 용사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참전 6.25 전쟁 기념 공연에 딱 참가해서 이제는 뭐 그 옆자리가 딸한테 완전히 뭐 주애가 나와서 항상 그 옆자리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 공연 보다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북한 TV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그 눈물을 언제 흘리던가, 제가 공연을 보니까 중국군 지원군 그 묘사하는 장면이 나올 때 눈물을 흘립니다.
주에는 앞만 봐도 전 눈매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김주의 눈매는 저기 지도자가 된다고 해도 정말 인자한 여성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눈매 마음에 안 들긴 한데, 보는데 예전에는 북한에서 6.25 전쟁 얘기를 할 때 김일성이 다 했고, 중국 인민지원군 나왔다는 것은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나와서 아주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그래서 중국군이 싸운 대표적 전투에 대해서 상감령 전투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전쟁의 90% 이상을 중공군이 했다는 것을 삭제를 해버리고, 그리고 7월 27일 기념 공연하면 중공군이 거의 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번 공연에는 중공군에 대한, 중공군의 그 참전에 관한 그 노래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공군이 압록강 넘어오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중국인민지원군 뭐 참전가 뭐 딴딴딴 따다단 따다다다 이런 것들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 노래들 나오고, 중국군이 싸우는 뭐 영상들도 막 나오고, 나중에 동로강에서 중국군이 뭐 누구 구하다가 죽고 뭐 이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게 그거를 보면서 저거는 중국하고 우리가 피로 맺어졌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리고 시진핑 왔을 때도 김정은이가 우이탑에 가서, 이게 우이탑이라 해서 평양에 정말 멋있는 중공군 참전 탑이 있습니다. 이 우이탑 참관시켰는데, 여기 안에 보면 예전에는 여기 안에가 텅텅 비어 있었는데 저걸 잘 보이려고 저 안에다가 중공군 영웅들이 1급 영웅하고 전투 영웅, 중국은 영웅을 아주 3명밖에 안 줬어요. 그렇게 뭐 몇십만 명 죽었는데 1급 영웅들 이런 것들을 전시해가지고 시진핑한테 저렇게 잘 보이면서 아부를 떨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정은 옆에 중국 통역하고 있는 여성이 제 유튜브 한번 주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게 42살 정도 되는 나름대로 좀 좋은 집안의 여성인데, 저 시진핑한테 가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열심히 우리 유튜브에 2월 달에 나왔으니까 혹시 뭐 네 과거를 하면서 뭐 숙청될 법한데도 그냥 나오고 있는 거 봐서는 실력은 저 여성이 북한에서 최고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중국한테 열심히 매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푸틴한테 매달렸다가 푸틴한테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살 길은 시진핑이다 하고 매달렸고, 또 시진핑 들어가서 지금 뭐 선물 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얼마나 김정은이가 시진핑한테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핵실험과 ICBM 실험을 하지 않는 대신에 중국에 통보를 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승인을 받고 해야 된다. 대신 중국은 유엔 금수 조치 풀어준다 라고 밀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록강대교 공사도 지금 거의 끝내가고 있고, 근데 이것은 밀약의 내용이고, 공식적인 북중 양국의 발표는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경제, 무역, 농업, 건축, 과학기술, 의료, 보건 이런 실무 협력을 확대해서 양국 인민들한테 혜택을 준다, 뭐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변경통상구의 전면 재개통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항공편 여객열차 운행 재개하고, 그리고 여기 또 뭐 있냐면 중국 측은 기국과 함께 기국 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기념시설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며 라는 대목도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열사묘, 제 뒤에 보이는 회창에 있는, 예전에는 저렇게 관리 안 됐는데 갑자기 시멘트는 아닌 것 같고 뭐라고 해야 되죠? 썩비례 가지고 묘를 만들어서 흰색으로 회색으로 칠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옛날에는 관리가 안 됐는데 엄청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원래는 우리 한국은 지금 중국 군인들의 묘를 묻어놨다가 요즘에 송환시키죠. 많이 송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가면, 원래 중국은
워낙 많이 뭐 죽었으니까 묘를 특히 뭐 유해를 회수하는데 관심도 없던 나라가 국력이 커지니까 갑자기 미국을 본따 가지고 비행기에다가 관에다가 탁 이렇게 중국 국기를 씌워놓고 중국 군인들이 탁 의장대가 나와서 탁 하면서 미국보다 더 웅장한 유해 환송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람이 죽음에 목숨값을 할 때 역시 그 국력이 나라에 돈 있고 없고가 중요하구나 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유해를 신경 쓰니까 저렇게 유해를 관리해라 북한이 말았고, 지금 새롭게 저게 썩비례를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저거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야, 김정은이가 참 할 게 너무 많구나. 맨날 무슨 뭐 묘두 관리해야지, 뭐 공장도 뭐 20 공장 만들어야지, 갑자기 무슨 뭐 병원들도 각 지역에다 만든다고 하고 모두 만들고 항만도 만들어야 되고 탄광 지금 또 새집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 인력들이 어디 나오겠습니까? 북한군 부대에서 뽑아 써야 되는데, 그래서 분기선에다가 한 10중에 든든한 그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걸 아무튼 공사할 일이 많겠구나 라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데 다 들여가면서 북한 묘들은 안 들여가고 있고, 마오쩌둥 묘 같은 경우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냐면,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마오쩌둥이 했단 말이 그래요. 시신은 무사한가 해놓고, 무사하다. 그것도 죽었을 때 11월에 바로 얘기를 못했습니다. 주울레한테 올라갔는데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가 1월 달에 가서 주울레가 얘기했어요. 아들이 죽었다. 시신은 온전한가 확인했나 하고, 중국에 가져올까요 하니까 뭐 전사는 죽은 곳에 묻히는 법이네 해가지고 저기다 북한에다 묻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쨌든 저렇게 열심히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그걸 답방을 해서 돌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변경이라고 했을 때 주목해야 될 점이, 나중에 김정은은 아버지만큼 과연 열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을까, 의사가 있을까? 아버지 때 최고의 중국과 관계에서 최고의 시도는 뭐냐? 신의주를 열어버리려고 했죠. 2001년에. 그래서 양빈이 행정장관을 임명하고, 신의주에서 130만 평방미터의 땅을 중국에다 넘겨서 여기는 완전히 자치공화국, 홍콩처럼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는. 근데 과연 김정은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혹시 또 과거에 이게 신의주 행정특구, 이게 지금 메모리가, 잠깐만요. 제가 잠깐 손 좀 봐야 되는데, 여기 우리가 보시다시피 신의주 옛날 행정특구 지역입니다. 저 신의주 지역에서 그 다음에 신의주만 여는 게 아니고, 저 염주군까지 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염주에도 열고. 근데 저런 것들을 다 철산에도 그 지역을 하나 만들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중국에서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용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의주군, 철산군 이렇게 다시 열게 되면 저는 뭐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김정은이가 과연 할 수 있냐? 근데 그때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것은, 저 특별행정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양빈이라는 사람을 행정장관 임명했는데, 양빈이 살아 있습니다. 이게 양빈이 2018년에 찍은 사진인데, 양빈은 39살에, 그때 어렸습니다. 2002년도에 39에 신의주 특별행정구 초대 행정장관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살이냐? 올해 겨우 63세입니다. 양빈이 다시 등장해서 지금 예전에 양빈 때는 위화도 쪽에 열려고 했는데, 지금은 위화도 아니고 황금평 쪽에 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상류인 위화도에 엄청나게 지금 온실단지를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갑자기 제가 생각을 못했다가 요즘 딱 생각 드는 생각이, 양빈이라는 사람이 2002년도에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이 중국에서 넘버2 재벌이 됐습니다. 지금은 뭐 반도체니 뭐니 해가지고 재벌들이 순위가 확
바뀌었죠. 뭐 알리바바, 바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재벌 순위가 확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2002년도에는 넘버 투 재벌이 양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네덜란드 국적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돈을 어디서 벌었냐? 화훼로 벌었던 사람, 온실로 번 사람입니다. 이 온실로 돈을 번 사람이 신이 좋아서 특구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양빈이 지금 63세인데 그때 중국에서 제동을 걸었죠. 양빈을 평양 딱 날아가는 비행기 앞에서 딱 잡아서 뭐 각종 죄 다 씌워놓고, 사실 죄도 아닌데 중국에서 이 제동을 걸려고 하니까 각종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때 20년형을 내렸습니다. 20년형을 내렸으니까 아마 2022년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18년형을 내렸나? 18년형, 2020년까지 있어야 되는데 무려 16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4년 빨리 그 석방해서 총체적으로는 14년 감옥에 있다가 2016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사진은 2018년에 홍콩 돌아다니면서 어떤 때 찍었냐? 지금 북한에 특구 만들려는 계획을 여전히 이 사람이 간직하고 있고,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딜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우리가 남북관계가 확 좋아졌을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양빈이가 홍콩에서 뛰었어요. 그리고 저 모임에는 롯데 관계자도 참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빈이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63세에 불과한데, 신의주 그 온실 단지에 들어가서 양빈이하고 뭔가 할 여지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북중관계 볼 때 양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금 저 죽었던, 무덤 속에 들어가 죽었던 양빈이 살아나올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된다. 그리고 신의주의 김정은이 갑자기 저 어마어마한 땅에다가 온실을 만든 것은 어쩌면 북한은 양빈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빈이가 북한에 와서 잘하려고 하다가 중국에서 보복을 받아서 감옥에 어쨌든 14년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비밀리에 양빈이 들어와서 김정은하고 접촉을 해서 저 예전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신의주 온실단지 다시 해보자. 저 이왕 저 위화도에 싹 큰 물로 밀어버렸는데 저기다 온실 만들면 내가 그거를 이제 판로를 만들어 주겠다 라고 양빈이가 김정은한테 제안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데까지 제 생각이 미쳤습니다. 물론 아직 이에 대해서 뭐 없어요. 뭐 증거는 없는데 정황상으로 쭉 봤을 때 저거를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